재미있는 창작 써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추석을 맞아 근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김씨 청년의 아주 놀라운 경험담이 올시다. 돈 벌러 간 한양에서도 인연의 짝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였던 터. 이제서야 집 근처에 살던 첫사랑 윤소양이가 그리웠던 가운데 이들은 과연 만날 수나 있을런지,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휘황찬란하던 달빛이 어느새 산 밑으로 사라져가고 안개가 어슴풀에 끼인 어느 새벽 아침이었습니다. 여러 고개를 넘어 이젠 어느 긴 논둑을 지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보찜을 어깨에 짊어진 채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딛고 있던 청년의 이름은 김이슬로, 추석 명절을 맞아 홀로 사는 제 어머니를 보기 위해 먼 한양 땅에서 쉬지 않고 걸어가던 터였습니다. 아이고야. 여기서부턴 이제 기억이 아주 선명하고만 그래. 어째 저 두억 고개만 더 넘으면 내가 태어난 마을이랬다. 아, 이것이 얼마만이더냐. 이런 속마음으로 제 마을에 거의 다다를 즈음까지도 김씨 청년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엔 안 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뵐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도 아니었거니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거운 마을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로지 자신의 옆집에 살며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줄곧 함께 했던, 그리고 커서는 뭔가 서먹서먹했지만서도 네가 좋다 마음 한번 전하지 못했던 그 소양이가 너무도 궁금한 것이었어요. 한양에 있는 동안 장사의 수완을 익혀 돈 좀 많이 벌어보려던 터에 나라가 흉흉한지라 큰 돈 모으긴 좀 어려웠다지만 얼른 제 집신 한 짝을 만나 남부럽지 않은 가족을 꾸려 어머니한테도 보란듯이 손주놈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그런 한양에서도 제 짝을 만나기가 여러모로 녹록지 않았던 터, 그저 얼굴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던 그 옛 처자 소양이가 이제서야 내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소양이의 소식도 알고 싶어 걸음을 더욱 빨리 내디는 김이슬이었지요. 아이고, 이제야 마지막 고개구만 그래. 그려, 내가 이제 드디어 온 것이오. 라며 속으로 외치던 그 순간이었어요. 아니 글쎄, 그 고개 언덕바지에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웬 젊은 처자가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째 이 마을에 사는 처자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뭔 놈의 눈물을 저리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다냐. 자칫 어두운 밤이었으면 귀신일지 몰라 뒤로 내빼야 했을 것을. 그나마라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상황에선 처자의 얼굴이 좀 궁금하긴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금씩 다가서던 김씨가 그녀의 우는 얼굴을 슬쩍 보자 두 눈이 있는 대로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자의 얼굴이라는 것이 넓은 한양 땅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미모였으니까 말이지요. 아니, 어찌 요렇게럼 이쁜 처자가 이 작은 고향 땅에 있었다더냐? 거 눈물까지 흘리고 있으니까는 고운 꽃잎에 이슬까지 맺힌 형상이구만 그래? 가끔씩 시한수 웃기를 좋아하던 김이슬이었기에 혼잣말도 있는 대로 뇌까리는 그였어요. 그러다가 이젠 보다 못했다는 듯 그 처자에게로 다가가는 김씨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이런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겁니까? 내 뭐 도울 일이라도 있는 것이요? 살짝 더듬거리는 김이슬의 말에 그제서야 눈물을 멈추며 고개를 드는 처자였어요.
뭐 딱히 도와주실 건 없지만 말입니다. 그냥 제 인생이 이날 이때껏 뭐라며 살아온 건지 싶어서 말이지요. 그저 인생이 너무 서글픈 터에 걷기조차 힘들어서 앉아 있었습니다요. 이 말에 사뭇 궁금한 표정이 된 김이슬이었어요. 아니,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은 어려 계시는데 무슨 험한 인생을 살아오셨길래 그리도 힘이 드신다는 거요? 나도 그리 오래 살아온 건 아니지만서도 그 낭자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산 것 같으니 말입니다. 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조언을 해드리겠소이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을 이어했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매시고 있는 어머니께서 말입니다. 이번 명절날 제사상이라도 제대로 차려 적어도 남부럽지 않은 명절을 보내고 싶다 하셨는데 말이지요. 헌데 뭐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어째 이 빈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너무도 서러워서 말입니다. 남들은 빈손이라 해도 이것저것 필요한 걸 물어보고 얼마 안 되는 엽전으로라도 대신하는데 말이지요. 전 단 한 양이라도 드릴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내 어찌 이래 길가에 나앉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이런 사연을 듣고 난 김이슬은 그런 여인의 처지가 몹시도 딱한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것이 뭘 한들 제 어머니가 성에 찰 수 있었겠냐마는 그런 마음씨가 너무도 기특한 터 김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보따리 주머니를 열고 있는 것이었어요. 내 정말 그 처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는 이러지 않고는 못 베기겠구려. 무엇보다 내 이 한양에서부터 갖고 온 막걸리가 말입니다. 한참이 남아서는 집에 가져가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러는데 말이오. 이 두 병하고 어째 이것도 좀 남아도는 터 요것도 같이 넣어두시구랴. 라며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내보이는 김 씨였습니다. 그러자 아닙니다요. 이런 추석 명절에 다들 여유 두기가 힘들 터인데 어찌 처음 보는 분께 이런 신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요. 이 말에 손사래를 치는 김 씨였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굳혔다는 듯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아, 그럴 것 같으면 내 그냥 처음부터 지나쳐가지 않았겠소. 나름의 여유가 있어 그러는 것이니 내 걱정은 하지 마시구랴. 먼저 어려운 사람부터 잘 딛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야 이런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소이다. 나도 다 이러려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이니 이거 들고 집에 들어가 보시오. 이런 넉넉한 김이슬의 말에 처자는 남은 눈물을 흘려가며 엽전 꾸러미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발길을 돌리려다 주춤하는 처자였지요. 사실 이런 그녀의 모습에 김 씨는 뭔가를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함께 가자는 말 한마디였지요. 김이슬의 입장에선 이 처자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도 모자라 그 사연을 성토할 때부터 꼭 도와주려 마음을 먹고 있던 터였으니까요. 그리도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한 김 씨였기에 이 처자가 자신만 마음에 들어한다면야 어째 이번 추석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한가위가 될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그의 예상이 떡하니 맞아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럼 저와 같이 가시겠습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을 뵈면 엄청 기뻐하실 테니 말입니다. 그 드시고 갈 떡이 조금은 있사오니 제 마음으로다가 꼭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말이지요. 저와 함께 가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이 말에 마지못한 듯 그녀를 따라 나서는 김 씨였습니다. 그것도 오랜만에 제 고향 마을로 들어서는 마음에 더해 처자의 아름다운 뒤태가 김 씨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어느덧 자신의 마을이 보이자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감탄을 이어하는 김이슬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아름다운 용모의 처자를 만난 터에 그래도 홀어머니께 좋은 소식 하나 안겨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신기한 그였지요. 이 순간만큼은 잠깐이나마 그 옆집 살던 소양이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웬 익숙한 집 가까이로 향하던 처자가 멀리 보이는 한 남정네를 부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자세히 보니 그 남정네는 김 씨의 눈에 낯이 익은 것이었어요. 이에 다짜고짜 처자에게 말을 거는 김 씨였습니다. 어째, 잠깐만 서보시오. 오랜만에 고향에 온 터라 잠깐 숨 좀 돌리고 가십시다. 헌데 저 남정네와는 아는 사이랍니까? 그러자 처자가 방긋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 그것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제 바깥 양반되는데 말이오. 아, 얼마 전에 다리까지 다쳐놓으니까는 어디 하나 잘 나당기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더 할 일이 없어진 탓에 이번 차례 지낼 준비 하나 못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요? 제가 집에서나 인사시킬 생각이었는데 어째 절이 나와 있는지 그놈의 다리는 꾀병이었나 보. 이 말에 김 씨는 순간 다리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 곱디고 온 처자가 혼자 일리 없을 거라 여기긴 했지만서도 그것도 남편이 있어 놓은 터. 그것도 그 남편이란 작자가 어린 시절 동네에서 쌈박질 좀 하며 놀던 그 옛 친구 경식이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누굴 탓하겠느냐며 한숨만 내쉬는 김이슬이었지요. 그리고는 이리 된 이상 뭐 어쩔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서라도 속내를 털어놓는 그였습니다. 저 당신 바깥 양반이라는 자가 말입니다. 나랑 이 동네에서 함께 커왔다는 거 아니겠소? 뭐 어찌 됐건 오랜만이니 인사하는 건 어렵지 않겠소이다. 라며 그 처자와 함께 그 집으로 다가서는 김 씨였어요. 어느새 이들을 본 경식은 절룩거리는 다리를 쥐어가며 환한 얼굴로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넨 김이슬이 아닌가? 일이 컸어도 딱 보면 알아보겠구만 그래. 어째 그간 잘 지냈는가? 이에 김 씨도 경식의 말에 화답했어요. 뭐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며 살았지. 매년 명절 때마다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하다가 말일세. 이제서야 좀 맘 잡고 내려왔건만 이래 자네를 보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는 거 아닌가? 이 말에 그저 허허 웃는 경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온 이유가 궁금한 그였어요. 근데 어찌 내 아내와 같이 오는 건가? 당신 내 말도 없이 사라져서 꽤나 걱정을 하던 터였는데 어째 이내 친구놈이랑 정분이라도 남게요? 라며 껄껄대는 경식이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농담에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 김 씨였어요. 아, 그런 말 마시오. 내 어쩌다 보니 이래 돈하고 막걸리 가정 생겼다 안 합니까? 우리 어려운 사정에 길 가던 어르신이 꿔준 답시고 이래 줍디다. 내 이젠 어찌 살아야 할지 싶었건만은 그래도 이 마을 인심이 아직 살아있어 다행인 거 아니겠소. 이 말에 더욱 신이 나는 경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김 씨는 다소 안도하는 눈빛인 것이었지요. 그것이 경식의 집 앞에 들어설 무렵 김 씨가 미리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내 친구놈인지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괜히 내가 돈을 줬다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소. 그 남편분도 꽤나 자존심이 있거니와 나도 좀 불편하니까 말이오. 네, 좀 부탁드리오.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준 부인인 것이었지요.
어쨌거나 이런 생각지도 못한 친구놈의 부인한테 홀딱 빠져버릴 뻔한 자신을 추스리는 김 씨였어요. 그리고는 곧장 떡 몇 개만 집어먹고는 일어날 참인 것이었습니다. 괜히 더 있다가는 마음만 뒤숭숭해진 채 어머니 볼 시간만 늦어질 것이 뻔했으니까 말이지요. 내가 이제 좀 일어나야 쓰겠는데 말이지. 그러자 경식이 아,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는가? 그것도 오랜만에 만났는디 그간의 회포도 좀 풀고 말일세. 이 말에 어머니가 기다린다며 손사래를 치려던 김 씨였습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그 집 한쪽 방 안에서 이 씨의 눈이 또 한 번 꿈뻑거릴 만한 아주 어여쁜 처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누구시던가? 이에 또 환히 웃는 경식이었어요. 아, 왜 내 동상 미숙이 아닌가? 그 어릴 때에도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지. 어째 넌 기억 안 나는가? 라며 미숙을 부르는 경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보자 정말 그 옛날 추억이 김 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는 것이었어요. 헌데 지금의 용모로 볼 땐 어엿한 처자가 된 것은 물론이요. 눈부신 피부와 미모가 한껏 물올라 있음에 그 웃는 얼굴조차 요 앞 지나온들의 금방이라도 따온 꽃송이 같은 그런 싱싱하고도 아름다운 얼굴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 씨의 가슴은 또 한 번 콩닥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려 미숙아. 이제 이 오라버니가 돈이 생겼는데 말이지. 그 어머니 깨시기 전에 얼른 이걸로 그 외상값 갚아서는 말이오. 쌀 한 가니만 갖고 와야 쓰겄다. 어찌 이제 우리 동상 그 고른 배도 이제 꽉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 말이지. 아, 이 오빠가 정말 기쁘다는 거 아닌가? 어째 자신의 아내가 돈을 구해왔음에 그런 고마움을 표할 생각도 없이 오직 자신의 동생만 챙기는 경식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지. 여기 네가 기억날라는가 모르겠는데 말이오. 예전에 왜 저쪽 언덕 너머께에 사는 김씨 오라버니인데 말이지. 어째 쪽가 알아보겠는가? 그러자 환히 웃던 미숙이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반갑다면서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쑥스러운 미소로 화답하는 김 씨였습니다. 이 순간 그래도 괜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닌가 싶던 그였건만 이래도 반전이 있어줄 줄이야 미처 몰랐다는 듯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란 생각에 속으로만 기뻐하는 김 씨였어요. 헌데 친구 경식의 말이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말이네. 저 쌀집에서 쌀가마니를 가져와야 하는데 말이오. 나는 이래 다리를 다쳐놓았으니 말이지. 어째 동상 미숙이가 쌀가마니 들고 오는 걸 자네가 좀 거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 말에 괜한 힘쓰는 일 때문에 자신을 붙들어 놓은 건 아닌지 싶은 김 씨였어요. 하지만 이런 경식의 부탁에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는 김 씨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이 난 듯 흔쾌히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아 자네 다리가 그러니 내 어쩔 수 있겠는가? 어찌됐든 네 다리 조리나 차라거래. 거 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말이오. 그럼 내 얼른 다녀오겠네. 라며 그 동생 미숙이와 함께 길을 나서는 김 씨였습니다. 이렇듯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김 씨를 보자 뭔지 모를 미소를 짓는 미숙이었어요. 어째 오라버니를 이래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뵌 것도 같고 말이지요. 진짜 어릴 때 제 기억이 나시는 겁니까요? 그러자 김 씨의 볼이 살짝 빨개지며 대답을 이어갔어요. 아 그것이 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말이지. 그래도 아주 잘 커서 내가 다 기쁘다는 거 아닌가? 어째 이리도 많이 큰 이상 혼인해야 할 나이도 다 찬 것 같은데 말이지. 어째 만나는 남자는 없는가?
라며 침을 꼴딱 삼키며 대답을 기다리는 김 씨였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요리조리 피해 나가더니만 어느새 그 쌀집에 다다라 버린 그들이었어요. 이내 쌀 한 가마니를 들쳐맨 김 씨는 다시금 경식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고, 미숙이 아닌가. 네가 연하 올 것 같았으면 나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해줄 일이지. 아, 이분은 누구신가? 한건장한 머슴 같은 놈 하나가 다짜고짜 다가와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미솔 보이던 미숙이 순간 그 남정네의 팔꿈치를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아, 뭐 때문에 날 이리도 큰 소리로 부른다는가? 거 창피하게 시리? 아, 왜 이리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괜한 사람 놀래키는가 말이여. 라면서도 서로 몸을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이 그 웬만한 사이가 아닌 것 같은 것이었지요. 이런 모습의 김 씨는 쌀가마니를 떨어뜨릴 것만 같은 것이었어요. 대체 누구길래 살짝 연정을 품어볼까도 했던 미숙이었건만 마음이 다시금 헛헛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 순간 남정네의 장난을 멈추던 미숙이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아, 오라버니. 어째 이 친구가 힘쓰는 건 전문이라서 말이지요. 힘드실 텐데 그냥 쌀가마니 내려놓으시고 얼른 볼일을 보시지 말입니다. 괜히 저희 집 일 때문에 고생만 하시면 되겠습니까요? 동생 미숙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건만은 어쨌거나 마저 도와주고 좋은 소리 듣고픈 마음이 간절한 김 씨였습니다. 허나 그 장단지 굵은 머스말을 슬쩍 보니 진짜 또 괜히 남 좋은 일에만 힘쓰고 마음가정 써버릴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지요. 이에 철퍼덕 쌀가마니를 내려놓는 김 씨였어요. 그리고는 멀어지는 미숙과 남정네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는 김 씨였습니다. 그 간만에 온 고향 땅이건만 어째 일진이 안 풀려도 이리도 안 풀릴 수가 있다더냐. 정말 남 좋은 일만 하고 실속 하나 못 차리니 어디 우럼니 보기가 부끄러워 쓰겠는가? 라며 얼른 발길을 돌리려던 김 씨였지요. 헌데 자신의 보찜을 경식의 집에 두고 온 줄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김 씨였습니다. 이에 어렵사리 다시 경식의 집으로 향하는 그였어요. 그리고는 경식의 말림에도 보찜만 챙겨 나오는 김 씨였습니다. 이내 드디어 어머님이 사시는 고향집 가까이로 발길을 옮기는 김 씨였어요. 헌데 그 옆집에 사는 처자 소양이 생각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어느새 언덕 하나 넘가 보니 저 멀리 자신의 집 동네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에 순간 눈물이 눈앞을 가리우는 김이슬이었습니다. 엄니, 소자 이제서야 왔습니다요. 그리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것이 내 그토록 힘이 들었는데 말이오. 엄니는 저보다 얼마나 더 힘이 드셨겠소. 얼른 만나 뵙고 절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라는 혼잣말과 함께 언덕을 내려가려던 김 씨였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김 씨의 어깨를 툭 하고 치는 것이었어요. 이에 눈물 자국을 지우려 얼른 눈을 훔치고 난 김 씨가 뒤를 돌아본 그때였습니다. 우째 자네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건가? 아, 요것이 얼마만인 것이요. 또 다른 오랜만에 보는 친근한 얼굴이 김 씨를 보고 환히 웃는 것이었어요. 이 친구도 웬만큼 젊은 시절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고향 건너집 기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기룡이구만 그래. 어찌 너도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가? 그렇지. 나도 몇 년 만에 오는 길이라 이래저래 돌다 보니까는 지금 왔다는 거 아닌가. 라며 서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던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웬 앙칼진 처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악어, 천천히 좀 갈 일이지. 내 이 애까지 없고 일에 뛰어댕겨야겠소? 에라 이 무심한 양반아. 친구 기룡이 뒤에 빠른 걸음으로 다가온 한 처자가 애를 들쳐업은 채 보찜을 하나 품고는
헉헉대며 있는 것이었어요. 헌데 이에 아랑곳 없이 아내는 본체만 채 말을 잇는 일용이었습니다. 나도 이래. 짐을 들고 있는데 어째 그리도 걸음이 느린 것이오? 내 고향 친구를 만났으니 이젠 말 좀 조심하시구랴. 라며 김이슬을 인사시킨 후 획하고 언덕을 내려가 버리는 기룡이었어요. 이에 입술만 삐쭉 나온 채로 김 씨에게 말을 거는 기룡의 아내였습니다. 남편 고향 친구분은 아주 신수가 훤하시구만요. 어째 같은 고향 출신인데 저희하고 일에 달라도 완전 달라 부릴까요? 정말 몸도 좋아 보이는 것이 어째 들것 좀 꽤나 나르셨나 봅니다. 그 얼굴은 험한이라겐 안 생기셨는데 말이오. 멀리 앞서가는 친구놈이 들었을까 말았을까. 괜히 자신한테 오는 칭찬이 그리 싫지만은 않은 김 씨였어요. 이에 그저 웃기만 한 채로 친구 기룡을 따라 내려가려니까는 기룡의 아내가 글쎄 다짜고짜 팔힘이 붙이다며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김 씨가 하는 수 없다는 듯 기룡의 아내한테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보따리를 이리 주시겠습니까? 애도 좀 많이 커서 무거워 보이는디 그 보찜은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지요. 그러자 고맙다며 쉴 틈 없이 보찜을 건네는 기룡의 아내였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난 그녀가 김 씨와 사이좋게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집 근처에 거의 다다를 때까지도 김 씨를 지켜 세우기 바쁜 기룡의 아내였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요? 내 그 말을 진작 이해했어야 했는데 말이오. 그걸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지 뭡니까? 친구분께서는 이래 딱 봐도 여자 위할 줄 아는 건 아주 몸에 딱 배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오. 사람이 근본부터가 다르면 말입니다. 그 외에 보통의 여자라면은 웬만큼 저절로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오. 어깨까지 떡 벌어진 것이 여자가 한번 안기기라도 하면 헤어나올 줄을 모를 것 같은디. 어째 아직도 장가를 안 가셨답니까? 세상 천지에 깔린 것이 여자인 것을 그 눈에 차는 처자가 아직도 안 나타났답니까? 이 말에 그저 웃기만 하는 김 씨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룡 마누라의 보찜에 뭐가 들어 그리도 무거운 건지 내심 속으로만 낑낑거리고 있는 김 씨였지요. 어쨌거나 등에서 자고 있는 아이가 들었을지 말았을지 계속 괜한 소리만 늘어놓는 기룡 마누라였어요. 이 와중에 기룡은 저 앞제 집에 다 도착해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도 눈이 높으면 말입니다. 저 같은 외모는 어떻소? 저도 조금만 꾸미면 나름 봐줄만한데 말이오. 애 낳기 전엔 정말 잘 나갔었는데 이런 팔자에는 그냥 삭히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 이번 추석에도 내내 고생할 거 생각하면 말이오. 그냥 님하고 뽕잎이나 따라다니고 싶은 맘이 굴뚝 같은데 어째 세상이 이리도 불공평하답니까? 남들은 내 나이 때 하고픈 연애는 다 하고 다닌다는데. 라면서 급작스레 발을 헛디딘 기룡 마누라가 돌뿌리에 걸렸는지 제 고무신 한 짝을 냅다 벗어버리고만 것이었어요. 이에 놀란 김 씨가 얼른 그녀를 잡아주고서는 급기야 그 떨어진 고무신을 발에 끼워주려던 그때였습니다. 정작 자신의 집에 다 온 상황에서 그 옆집의 대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토록 궁금해만 했던 소양이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딱 기룡의 부인 발에 그 고무신 한 짝을 끼워주던 그때의 말입니다. 순간 그 모습을 마주하던 소양이가 얼른 다시 대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어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아는 김이슬이란 자가 그토록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웬 애가정 들쳐업은 처자의 발에 고무신을 끼워주고 있었으니 말다 했지 않겠습니까? 이에 당황해하던 김 씨가 그 발에 고무신을 마저 끼워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여간 자상하기가 이를 데 없으니까 말이오. 요즘 처자들은
일에 자상한 남자들한텐 꼼짝을 못하는데 말입니다. 정말 다른 건 필요도 없다 안 합니까요? 내 남편이 딱 반의 반만 닮아도 좋을 것을. 이라며 더욱 그윽한 눈길로 김 씨를 바라보는 기룡 마누라였습니다. 아, 거 빨리 안 오나? 거 길에서 뭐 하는디? 결국 화딱지난 남편의 부름에 툴툴대며 집으로 들어가고만 기룡 마누라였어요. 이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소양이한테 이를 어찌 해명해야 할까 싶은 김 씨였습니다. 다짜고짜 그 집 안으로 문 두드리고 들어가 이런 상황을 해명하려다 보니 좀 내키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이에 얼른 자신의 어머니 집 대문을 두드리는 김 씨였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환한 얼굴에 눈물을 터뜨리는 어머니와 얼싸안는 것이었어요. 그려 고생 많았지? 어찌 이리도 오랜만에 올 수가 있는겨. 이 엄니는 별일 없었다. 보자마자 아들을 안심시키는 어머니의 말에 그것이 되려 안쓰러웠는지 김이슬의 눈에서도 그만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절을 올리며 무난 인사를 드리는 김 씨였지요. 네 소식은 간간히 접하면서 그래도 잘 있겠거니 싶긴 했다. 그래도 이래 아주 건강히 잘 있어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 아들 이슬아. 이런저런 덕담 속에 해가 저물어가던 그때였어요. 어째 만나는 처자는 있냔 얘기에서 옆집 사는 소양이 얘길 슬쩍 꺼내보는 김 씨였습니다. 그러자 소양이는 만나는 남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그래 어찌 보면 그만한 신부감도 없다 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너랑 어울려 놀 때를 생각하면 말이여. 그 성격도 맞아버리는 것이 웬간해서는 그런 처자 만나기 힘들다는 것이 아니냐. 무엇보다 서로 성격이 잘 맞아야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지. 내 여기서도 아주 가끔씩이나마 그 소양이를 보지만 말이다. 이번 기회에 네가 가서 한번 얘기라도 나눠보면 좋겠구나. 이런 어머니의 말씀에 더욱 용기가 난 김 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래저래 추석날 밥상을 함께하며 어머니와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는 김 씨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소양이를 만나볼까 하는 마음에 집을 나선 그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슨 마음이 통했던 건지 소양이가 글쎄 그 옆집 대문을 열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아니 글쎄 웬 키가 장대같이 높다란 남정네 하나가 그 소양이를 따라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둘은 서로 손을 맞잡인 채로 반대편으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먼 발치에서나마 소양을 불러볼까 싶은 김 씨였건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결국 소양이도 제 짝을 만난 터 하나 남은 꿈마저 사라져가는 김 씨였습니다. 그려 내가 뭐라고. 그 쬐게 눈에 들어오는 처자마다 마음을 쓰는데 얘 소양이마저 어찌 날 기다리고 있었겠는가. 이런 놈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라며 그 옛 동네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김 씨였어요. 가는 곳마다 옛 생각에 문득문득 잠기고 마는 그였건만 그 와중에도 소양이에 대한 생각만큼은 쉽사리 몰아내기가 힘든 그였지요. 헌데 이젠 여서 누굴 만나겠는가. 한양에 올라가도 이젠 별 볼 일이 없는 터에 내 고향 땅에라도 다시 내려와 살라 했더니만은 이젠 그것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그려. 이런 슬픈 생각이 바닥까지 쳐 내려가던 그때 그 옛날에 자주 놀러오던 강가의 정자가 눈에 들어온 김 씨였어요. 아니 어째 아직도 저것은 그대로구만 그래. 옛날에는 비바람만 치면 기우뚱거리던 것이 어째 동네 어르신들이 꽤나 손 좀 받고만이라. 어느새 정자 가까이에서 나름 신기하단 표정으로 혼잣말을 이어하던 그때였습니다. 이슬 오라버니 아니셔요? 순간
낯익은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아니 글쎄 소양이가 떡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소양이구만 그래. 거 참 오랜만이구먼. 내 그렇지 않아도 얼굴 한번 봐볼까 싶었는데 말이지. 헌데 이런 말에도 별 감흥이 없어 보이는 소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어째 이젠 장가를 가서 아도 딱 낳아가지고는 엄니가 꽤나 기뻐하시겠소이다. 헌데 그것이 뭐가 어쨌건 간에 이젠 그런 가족도 만들고 내 축하한다는 말 하러 왔소이다. 이에 고개를 내젓는 김씨였어요. 아 그것이 말이오. 내가 혼인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언짢지 않았을 것을. 아직 처자 손도 안 잡아본 난데 무슨 혼인을 했겠는가? 그 소양이가 본 그 부인은 말일세. 건너집 기룡이 부인 아니었겠는가? 내한테 자꾸 보찜 들어달라, 벗겨진 신 한 짝 신겨달라 해대는데 말이지. 이 기룡이 놈은 진작 제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이오. 그때 소양이 네가 딱 그걸 받기로써니 어째 내가 단박에 남의 집 부인, 남편이 될 수 있겠는가? 나도 네가 그리 보면 어쨌을까 싶었건만은 아 진짜 이래버리면 난 억울해서 어찌해야 쓸 것이오. 이 말에 살짝 놀라는 소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내도 잘못 받는가 보네 그려요. 이리도 오랜만에 보니까는 오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거 정말 미안하게 됐소이다. 이런 소양의 말에 김씨가 바로 말을 받았어요. 근데 내는 그렇다 치고 말이지. 니는 그 키 큰 남정네랑 어딜 손잡고 가던디. 너야말로 애만 안 낳았지. 먼저 시집 가버린 거 아니여? 추석 명절이니께 집에 데리고 온 것이고 말이지. 그러자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웬 남정네처럼 껄껄 웃는 소양이었습니다. 아 그것이 말이지요. 내 당숙 막내 아들이라 안 하는가요. 그 어린애가 말이요. 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나 커버리더만은 그 어디 가도 내 오라버니 소리를 듣고 말이지요. 헌데 그런 사촌 동생 손 좀 잡았기로써니 그걸 어째 내 남편으로 오해한다요? 네 아직 괜찮은 남정네 하나 만날 새도 없어가지고는 그런 혼인도 기약조차 없는 것인데 말이오. 이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김씨였습니다. 그러다가는 멋쩍다는 듯 크게 한바탕 웃어 보이는 그였지요. 그리고 난 그들은 그 정자에 나란히 앉아 그간의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 둘의 모습은 마냥 사이 좋은 해님과 달님처럼 달빛이 어슴풀에 깔릴 때까지도 이야기를 멈출 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추석 명절이 끝나는 날 그 둘은 이듬해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도 그리 혼인하잔 말이 빨리 나왔는지 소양이도 그런 김씨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흔쾌히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내일에 추석날 온약식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만. 그럼 한양에서 정리 잘하고 내려올 테니 그때까지 별일 없이 잘 있어야 하네. 알았지? 이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소양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도 인사를 나눈 김이슬은 먼 동구 밖에서까지 손을 흔들며 다시금 한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다시금 왔던 고개 하나를 넘어가는 사이 누군가가 김씨의 어깨를 또 두커니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뒤돌아보니 그 한쪽 다리에 힘을 못 쓰는 친구 경식인 것이었습니다. 아 이놈이고 우리 집에 좀만 더 있다가라 했더니만은 내랑 똑같이 나왔나 보네 그려. 어째 어머니는 안녕하신겨? 이에 그렇다라 대답하는 김씨였습니다. 헌데 네 부인은 어디다 두고 너 혼자 이래 걷고 있는 건가? 아 다리가 그래갖고 집가정 제대로나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러자 말도 말라는 듯 대답을 이어가는 친구 경식이었어요. 아 그냥 차라리 다리가 이래 됐어도 혼자 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거 아닌가? 내 마누라하고 말만 섞을라치면 싸우려 드는 통에 내가 뭐 좋다고 같이 길을 나서겠는가? 누가 저한테 도움 좀 준 거 가지고서는 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더니만은 왜고 있잖는가?
그 돈에다 막걸리까지 준 놈을 갖다가 이제는 뭔 마음이 끌린다느니 어쩐다느니 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그래서 내 일에 휙 하고 나온 거 아니겠는가? 내 이놈의 여편네랑은 또 발 섞으면 사람이 아닌 것이오. 어쨌거나 그 어르신인지 뭔지 그놈은 왜 괜히 남의 집사람을 도와줘 갖고는 말이지. 내 눈에 띄면 아주 그냥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놔야 한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에 순간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는 김 씨였어요. 그리곤 경식을 흘끔 보다가는 괜한 먼 산만 올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말일세. 그 내 동생 미숙이랑 쌀가마니 나르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네가 무슨 수작이라도 핀 것 아니오? 이에 깜짝 놀란 김 씨가 그것이 도통 뭔 소린지 모르겠단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아, 그것이 뭔 소리든가? 내가 왜 자네 동생한테? 아, 그럼 그렇지 말이오. 네가 그런 재주가 있었으면은 벌써 네 마누라를 끼고서는 기활 좋게 왔을 텐데 말이지. 아, 글쎄, 내 동생 미숙이가 말이오. 네가 돌아간 이후로 네 얘기를 어찌나 해대는지. 아, 그러면서도 또 좀 만나볼 수 없겠냐며 나한테 이래저래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난 네가 뭔 놈의 말로다가 아주 그냥 내 동생을 홀라당 홀려버렸는 줄 알았지 뭐요. 아, 널 보고는 한눈에 반했다라는데 내 어쩌겠는가? 이에 피식 웃음이 나와버린 김 씨였습니다. 그리고는 아, 그 같이 다니는 머스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곤 별로 안 친한가 보지? 왜 내 대신 쌀까마니까 좀 들쳐매고 가던데 말이오. 그러자 경식이 아, 그놈은 지 혼자만 그리 좋아한다는 거 아닌가? 미숙이는 진작부터 생각도 없다 하더니만은 그 무거운 걸 네가 들어서 어찌나 걱정이 됐다던지. 아, 네 몸 안 상했는지 그거부터 물어보라던디 말이오. 어째 내 동생 좀 생각은 있는가? 이 말에 살짝쿵 가슴이 벅차오르는 김 씨였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미 자신은 임자를 만났다 이르는 김 씨였습니다. 그리고는 소양이 얘기를 해주며 그 동생 미숙이도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란다. 덕담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한양을 오르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는 김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는 정말 단단히도 높아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토록 권하던 제 짝을 찾았음은 물론이요. 자신이 좋다 하는 처자들도 이토록 차고 넘치니 이런 자신을 제 어머니가 보기에도 뿌듯하기가 그지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한 여자를 고이 마음에 간직한 것도 모자라 이래저래 다른 여자에 휘둘리며 제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그 어떤 여자도 저 좋다 할리 만무할 따름이요. 제 마음가는 처잘 떡하니 잡고 그 중심을 두고 나면은 웬간한 여자들 모두 이런 김 씨한테처럼 관심을 가져준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김 씨는 남정네로서의 자신감이 한껏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소양이만을 위해 평생토록 아주 충실한 가정을 이뤄갔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세상 모든 남녀가 이런 깨달음 하나만큼은 제대로 간직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